네, 경매도 좋고, 사실 경매도 빚을 내서 대출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있죠. 주식이랑 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도 사실 매매를 해봐야지 매매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아는 것처럼 똑같은데 문제는 이게 자신의 시드머니를 갖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없이 시작을 했을 때 맞아요.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이 가계대출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가계대출 문제 좀 심각하죠. 심각하게 불거졌죠. 근데 네. 뭐 마치 지난주에는 약간 해프닝처럼 보였어요. 처음에는 일선 지점에서 은행들 뭐 대출이 사실상 뭐 전면 안 된다. 금지했다. 예. 그런 보도가 쫙 나갔고 네. 그 이어서 그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고통이 있다. 그랬더니 또 다시 또 정부 쪽에서 좀 정확하게 말하면 금융위에서 네. 약간 좀 완화하겠다는 네. 제스처를 폈고 네. 지금은 거기까지예요. 네. 그런데 사실 일선 지점 가보시면은 대출이 잘 안 될 겁니다, 지금. 안될 그래서 거예요. 어제는 또 금융위원장, 김석동 위원장이 좀 더 탄력을 주겠다.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융통성을 좀 발휘하겠다, 뭐 이렇게. 아니, 이제 인가요? 거꾸로 예. 좀 더 강력하게 나오겠다. 아예 더 네. 못하게 하겠다는 네. 거죠. 그만큼 좀 심각한 문제거든요. 원래는 추석을 앞두고는 항상 그 대출 같은 게 많아야 돼요. 안 그러면 그렇죠. 중소업체들이 중소기업들. 네.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네, 네. 또 불구하고 네. 그걸 모르지 않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아야 할 정도로 지금 가계대출이 상당히 좀 많은 상황입니다. 사실 중소기업청에서도 좀 중소기업을 위해서 시중은행 한두 군데는 완전히 전면 대출 금지에다가 몇 개 은행은 뭐 따라서 이렇게 좀 많이 네. 바뀌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 거긴 지금 자금난이 좀 허덕이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대출이 900조 원이면 얼마나 지난해 정확하게 800조 원 넘었을 때도 네. 굉장하다고 얘기 맞아요.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이제 올해 말까지 이런 추세면 9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네. 그 가계대출이라는 의미가 약간 좀 광의로 좀 변경이 되긴 했어요. 네. 가계대출이라는 건 이제 은행권이나 비은행권에서 가계가 빌린 그 돈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가계 신용이라는 개념을 가계대출이랑 이제 혼재해서 쓰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카드로 그은 거 판매 예. 그게 한 50조 원 정도 지금 현재 네. 잔액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한 800조 원 조금 넘는데 연말까지 900조 원이다. 근데 900조 원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이제 그 크기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그 GDP가 작년 한 1,100조 원이 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900조 원이라는 건 상당한 액수고 네. 또 그런 부분에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다들 보고 있죠. 이제. 네. 정말 GDP에 맞먹는 가계부채면 심각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확하게 가계부채 그러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가계부채가 많게 되면 네. 이 그 개인들에게는 상당히 이제 고통이 되겠죠. 근데 그 가계부채가 보통 물려 있는 것이 그 주택담보대출이 좀 많아요. 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이제 좀 위험한 부분이 많은데 그거는 주택 가격이 혹시 떨어질 경우 그때는 그 굉장히 좀 심각한 경제 타격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그 2008년 금융위기 네. 예, 그때 서브프라임 사태가 네. 주택담보대출을 부실해서 왔거든요. 네. 그거는 1억 원짜리 집에서 1억 원만큼 빌려놓고 가격이 8천만 원으로 떨어지면 은행에서 그걸 회수하려 들기 때문에 차압이라는 걸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경매로 넘어가는 거예요, 물건이.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선중에서 다 알기 때문에 네. 항상 그 한국 그 투자 IR 같은 거 하면 가계부채를 지적을 한 지가 꽤 됐어요. 그렇죠. 그때도 사실은 이게 서프라임 모기지가 미국의 예는 아닐 것이다. 우리도 좀 경계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높아져가고 있고 대출이 그렇게 많아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당국에서 조절을 잘 못한 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예고된 건 아니겠냐라는 지적도. 그렇죠. 근데 네. 이 문제는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고금리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그렇죠. 예. 대출을 사전에 좀 방지한다. 방지를, 예.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문제는 2008년 이후에 우리가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돈을 많이 풀어서 인위적으로 부양시키다 보니 네. 전 세계가 다 그랬어요. 네. 그랬는데 우리랑 호주는 상당히 유사한 면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호주가 먼저 금리를 올렸죠. 네. 예, 그리고 잘 이제 출구 전략 썼는데 네. 우리는 그때를 좀 놓친 경향이 시기를 있습니다. 예. 좀 실기한 것 아니냐. 맞아요. 예. 근데 진짜 이게 문제가 그러면 이렇게 대출이 많은 건 다 대부분이 가계부채 그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아. 전체, 그러니까 기업이 네. 빌린 돈까지 합쳐서는 한 2,500조 원 정도 작년 기준으로 네. 총 부채가 그래요. 아. 근데 그 중에서 네. 가계부채가 이렇고 그 혼합된 게 600조 정도니까 그 주택에 물린 주택담보대출이 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네. 40% 좀 안 됩니다. 아. 37% 정도 주택담보대출. 네. 그럼 사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닌데, 근데 문제는 이게 금리하고 연결이 돼갖고 맞아요. 이게 금리 올리면은 부채, 이거 대출받은 금리 올라가고 거기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고 이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정의 실질적인 문제는 뭐라고 지적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가계대출에 네, 네. 가계대출이 많은 가정에? 것이 우리 가정에 미친 영향. 우리 가정에는 일단은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죠. 네. 예, 그 이자율이 지금 누가- 저금리지만 네. 언젠가는 언젠가는 반드시 출구 전략을 써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자율이 높아질 것이고 그만큼 더 이자 부담이 세지고 많아지는 거. 그걸 못 견디는 가정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좀 사전에 좀 방지를 하셔야 돼요. 좀. 예. 네. 그럼 이제 대출을 얼마큼 해놨는지 그거를 좀 그 집안 살림 체크하면서 그것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네. 이렇게 막 상담하다 보면 네. 좀 우리나라 사람이 의식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되는 게 그 이제 젊은 분들은 학자금 대출이 많이 있고 아, 네, 또 그렇죠. 이제 한 30대는 담보 대출이 많고 네. 또 40대 분들은 뭐 사업 대출이나 뭐 이런 게 대출이 좀 많은데 갚을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안고 가고 이렇게 이자만 내고 있고 은행 돈이 내 돈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고. 주택담보대출도 원금 상환하는 분들은 10%도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다들 이자만 내다가 네. 언젠가 집값이 오르면 갚겠다. 음, 또 학자금 대출 받은 분들도 전문 분들도 나중에 내가 뭐 이렇게 돈 벌어서 한 번에 갚지 뭐.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이게 그래서 줄지가 않는 거거든요. 이게 자꾸 네. 늘면 늘었지. 그렇죠. 그다음에 인식을 해갖고 내 대출 총 이만큼인데 내가 최소 은퇴 전까지는 다 갚아야 돼요. 대출이라는 거는. 그렇죠. 그래야 뭐 소득 전에 갚아야 네. 되니까 지금부터 계속 갚아 나가야지. 네.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에 이 문제가 됐을 때, 뭐 금융당국에서는 이제는 이자 분납을 할 수 있는 원리금까지 같이 상환할 맞아요. 수 있는 쪽으로 네. 대출이 돌려졌지, 이제 거치 이자만 내고 이런 게 지금은 좀 막혀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어쨌든. 그렇다고 발표는 했으나 네. 했으나. 실제로 네. 지켜지는지는 이제 그 은행 아, 쪽의 얘기죠. 네. 왜냐하면 고정 대출로 바꾸게 예, 해주겠다 그렇죠. 했는데 네. 실제로 가보면 그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아, 예, 금리 차이도 좀 있고 네. 그래서 뭐 좀 더 잘 네. 살펴보셔야겠죠. 네. 근데 지금 경제 어렵다 그러고 우리가 지금 경매 얘기하고 같이 맞아요. 얘기는 했는데 부동산 가격하고 이거를 같이 놓고 보시면서 물가 올라가고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예 대출 받으신 게 있으면은 뭔지 이자가 얼마인지 이거를 꼼꼼하게. 원리금 상환을 네. 얼만큼 해야 되는지 이거를 제가 보기엔 좀 따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맞아요. 예. 네. 이게 문제가 생겨서 네. 그대로 두고 방치가 되면은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불거질 그렇죠. 수가 안 있잖아요. 갚을 돈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예. 적절하게 가계, 경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제 팁 그리고 시사적인 경제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박종기 대표 그리고 한정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참 무거운 얘기, 수요일 날. 근데 이게 무거운 얘기라고 덮어둘 얘기는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더 무거워지지 않으려면 그때그때 그렇죠. 네. 체크하고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 나가야 되겠죠. 수요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